어느 날 미영은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미국에서 만난 남편과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딸 하나를 두고 홀로 살아온 지난 20년은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 말에 진호는 깊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오랜 시간 당신 혼자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라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미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진호 씨가 있어서 이제는 제 자신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미영도 지금의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 후 진호는 큰 결심을 했다. 오래된 반지 상자 하나를 꺼내어 그 안에 40년 전 미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곱게 접어 넣었다. 그리고 직접 쓴 편지 한 장을 준비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많이, 더 깊이. 이 손 놓지 말아주세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에게 건넸다. 미영은 손끝으로 편지를 따라 읽은 뒤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진호 씨. 이 손 제가 먼저 잡을게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다. 그 포옹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온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이 아닌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피어난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지속될 감정이었다. 진호와 미영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벚꽃이 피는 길을 걸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손을 꼭 잡고 걷는 중년의 두 사람은 마치 그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지나쳤지만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호는 어느 날 미영에게 말했다. 우리 여행 한번 가요. 예전처럼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나보는 거예요. 미영은 놀라며 웃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봐요. 그 시절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곳들로. 여러분들은 오래 했던 사랑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그런 사랑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978년 겨울, 눈이 부드럽게 내리던 서울역 플랫폼. 군 입대를 앞둔 20살의 박진호는 전송을 나온 여자친구 유미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짧지만 깊었던 첫사랑, 둘은 재회의 기약도 없이 흐려지는 기차의 창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보냈다. 이후 박진호는 군 복무 후 지방에 정착했고, 유미영은 가족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이민을 떠났다. 주소도 연락처도 사라졌다. 그렇게 둘의 기억은 추억 속 사진처럼 점점 흐려졌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2020년 가을. 박진호는 은퇴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새벽 운동, 동네 카페에서의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낡은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조용한 노후.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중학교 동창회.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지던 그 자리에서 그는 한 여인을 보았다. 조용히 모자를 눌러 쓴 채 창가 쪽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눈빛만은 선명하게 남은 그 얼굴. 진호 씨 맞죠? 그녀였다. 유미영. 그녀도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혼자 지내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귀국한 것이다. 낯설지만 익숙한 공기 속에서 둘은 서로의 머리카락에 남은 흰빛과 주름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첫 만남 이후 둘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다. 주말마다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을 산책했고, 오래전 서울의 골목길을 다시 걸었다. 중년의 재회는 청춘의 열정보단 조심스러웠고, 그만큼 더 깊었다. 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며 그 안에 아직 남아있던 감정의 온도를 확인했다. 박진호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날 이후 나를 잊은 줄 알았어요. 유미영은 조용히 답했다. 매년 11월 첫눈 오는 날 서울역 근처를 걸었어요. 혹시 당신이 있을까봐. 그 순간 박진호의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40년의 시간이 다시 오늘의 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진호는 미영을 위해 옛 골목길을 다시 찾았다. 삼청동 돌담길, 대학로의 찻집,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오후. 그곳들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장소였다. 두 사람은 걷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흐르는 감정은 분명했다. 어느 날 미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에서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세탁소를 운영했다. 고단했지만 아이가 커서 독립한 뒤에는 마음이 헛헛했다고. 그러던 중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진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방에서 교직 생활을 했고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오순도순 살았지만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후엔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그때부터는 무채색 같은 하루의 반복이었다. 둘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지 실감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조용히 채워갔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음을 다시 마주한 듯한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해화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따뜻한 차 한 잔, 고요한 음악, 그리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가을 낙엽. 아무 말 없이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조용한 만남은 두 사람의 삶에 다시 색을 입히는 시간이었다. 어느 겨울밤 찻집 문을 나서던 미영이 걸음을 멈췄다. 진호 씨, 저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진호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줘요.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사실 미국으로 떠난 뒤에도 몇 차례 한국에 왔었다고. 단지 그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아 연락하지 못했고 멀리서 진호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고. 2003년, 2010년, 2015년 그가 교단에 서 있던 모습, 혼자 시장을 걷던 뒷모습을 몇 차례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진호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랬군요. 당신이 곁에 있었던 걸 나는 몰랐네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영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닿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그날 밤 진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온 마음이 더 깊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진호와 미영은 점점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 산책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시립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는 조용한 루틴이 생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하루가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둘은 조금씩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깊은 감정일수록 쉽게 말로 꺼낼 수 없기에 두 사람은 마음속에 아직 많은 것들을 품은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어느 날 미영은 진호의 집을 다시 찾았다.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날이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마지막 숨을 내쉬듯 무심히 흩날렸고 진호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다. 우리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운명은 늘 타이밍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늦은 건 아니잖아요. 우린 아직 살아있고 아직 이야기할 시간도 많고. 진호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 오래된 레코드판을 틀었다. 가을 편지라는 곡이 흘러나왔다. 그 음악은 40년 전 두 사람이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아 나눴던 첫 키스를 떠올리게 했다. 미영은 문득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처럼 설레는 건 참 오랜만이네요.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참 따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된 음악과 함께 조용한 추억을 다시 꺼내 앉았다. 그 순간 시간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둘을 감싸 안았다. 말하지 않아도 둘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밤이 되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진호는 미영을 배웅하며 말했다. 미영 씨,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그날 밤 진호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그녀가 내일도 온다고 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건 참 오랜만이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진호는 아침마다 미영에게 오늘도 건강히 보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미영은 식사를 할 때마다 진호를 떠올렸다.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확신은 노년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미국에서 만난 남편과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딸 하나를 두고 홀로 살아온 지난 20년은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 말에 진호는 깊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오랜 시간 당신 혼자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라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미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진호 씨가 있어서 이제는 제 자신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미영도 지금의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 후 진호는 큰 결심을 했다. 오래된 반지 상자 하나를 꺼내어 그 안에 40년 전 미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곱게 접어 넣었다. 그리고 직접 쓴 편지 한 장을 준비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많이, 더 깊이. 이 손 놓지 말아주세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에게 건넸다. 미영은 손끝으로 편지를 따라 읽은 뒤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진호 씨. 이 손 제가 먼저 잡을게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다. 그 포옹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온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이 아닌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피어난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지속될 감정이었다. 진호와 미영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벚꽃이 피는 길을 걸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손을 꼭 잡고 걷는 중년의 두 사람은 마치 그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지나쳤지만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호는 어느 날 미영에게 말했다. 우리 여행 한번 가요. 예전처럼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나보는 거예요. 미영은 놀라며 웃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봐요. 그 시절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곳들로. 그리하여 그들은 속초행 기차를 탔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와 간이역에 내릴 때 들려오는 차장님의 안내방송, 그리고 관광객들 틈에 섞인 두 사람의 설렘은 젊은 시절의 여행보다 더 생생했다. 진호는 소래포구의 작은 횟집에서 미영의 젓가락에 생선을 올려주며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데이트였겠지만 지금은 삶이에요. 당신이 곁에 있는 삶. 미영은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진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 손등에는 수많은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진호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매일 당신을 보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진호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일기장에 썼다. 그녀와 함께한 하루는 오롯이 나의 생이 된다. 우리가 만든 이 계절 너무 따뜻하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작은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난로불 같았다. 그 불은 말없이 두 사람을 데우고 새로운 날들을 견디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진호와 미영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사랑인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여름이 가까워지며 진호와 미영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마치 오랜 부부처럼 서로의 숨소리에 익숙해졌고 눈빛만으로도 그날의 기분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호는 어느 날 미영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한 번 결혼했었어요. 미영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 역시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진호는 이어서 말했다. 오래 가진 못했어요. 아이도 없이 헤어졌고 이후로는 혼자였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고 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둬야 할지도 몰랐어요.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게 살아온 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버텨왔을 뿐이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에서의 외로웠던 생활, 딸과의 거리감, 그리고 남편과의 상처. 그때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이 안개 같았고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몰랐죠.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들여다보며 서로가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했다. 그 이해는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그것은 위로보다 강한 힘이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없이 미소 지은 그 순간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날 저녁 진호는 미영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다. 이건 내 첫 월급으로 샀던 거예요. 당신과 다시 시작하는 날들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미영은 그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앨범을 만들어 봐요. 이번에는 웃는 얼굴만 가득하게. 그날 이후
둘은 틈날 때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벚꽃 아래에서, 시장 골목에서, 비 오는 날 창가에서, 그리고 서로의 옆모습을 담으며 그 사진들 속에는 두 사람만의 언어가 있었다. 말로 하지 못한 마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호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미영 씨와 함께한 하루가 다시 나를 살게 한다. 나는 이 사람을, 이 시간을 내 남은 모든 것으로 지켜내고 싶다. 그리고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딸에게 메일을 보냈다. 엄마, 요즘 누군가와 함께 웃을 일이 많아졌어.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난 지금 참 따뜻해. 사랑은 그렇게 과거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시간이 지나며 진호와 미영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거창한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웠고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진한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미영은 진호의 집으로 갔다. 그날은 그녀가 직접 요리를 하는 날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가지볶음, 진호가 좋아하는 달걀찜까지. 진호는 언제나 그 옆에서 조용히 채소를 다듬고 밥상을 차렸다. 그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나면 진호는 주섬주섬 기타를 꺼냈다. 오래전 대학 시절 배우던 기타를 다시 꺼내어 서툰 손놀림으로 옛사랑이나 향수 같은 노래를 튕겼다. 미영은 그런 진호를 보며 웃었다. 당신 예전에도 이렇게 감성적이었어요? 진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땐 표현을 못했지. 지금은 표현 안 하면 후회할까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늦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하늘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말했다. 이런 날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저 당신 옆에 앉아있는 오늘 같은 날이.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오늘이 반복되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행동과 모든 눈빛은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늦은 인생에서 만난 평범한 하루가 진호와 미영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들의 친구들도 이 변화에 놀랐다. 예전엔 늘 무표정하던 진호가 요즘은 수시로 웃는다며 심지어 카카오톡 프사에 미영과 찍은 벚꽃길 사진을 올렸다고 했다. 미영 역시 딸에게 엄마가 요즘 너무 바쁘다. 데이트하느라는 농담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되었고 그 행복은 다시 둘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함께 만든 평범한 하루하루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진호는 일기에 짧게 썼다. 우리의 가장 특별한 날은 어쩌면 바로 오늘이다. 어느 맑은 초여름 오후 미영은 우체국에서 진호 앞으로 보낼 편지를 한 장 썼다. 그녀는 자주 만나며 수시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지만 종이 위에 적힌 마음은 또 다른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호 씨,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즘 이렇게 자주 웃는 게 언제부터였지? 아마 당신을 다시 만난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날을 살았지만 요즘처럼 살아있는 기분이 든 적은 없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고마워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보내려는 순간 미영은 멈칫했다. 굳이 편지까지 써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마음은 말보다 편지로 전해야 더 온전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뒤 진호는 퇴근길에 우편함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의 필체를 알아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집으로 올라와 조용히 의자에 앉아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가만히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쥐고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진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미영 씨, 당신이 내게 준 이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내 마음속 어두운 방 하나를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음악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대와 함께하는 지금이 내 생애 최고 선물입니다. 그는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체통에 넣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미영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진호는 말없이 그녀 앞에 앉아 손을 잡았다. 뭐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미영은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그녀는 차를 끓여놓고 천천히 그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따뜻해서. 진호와 미영 두 사람은 그렇게 편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마음을 확인했고 그 편지는 서로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될 보물이 되었다. 말로는 다 하지 못한 마음, 글이 대신했다. 그리고 그 글은 두 사람의 하루를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사랑은 매일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손편지 한 장이 그 무엇보다 큰 고백이 될 수 있다. 장마가 끝나고 도심 곳곳에는 짙은 초록이 물들기 시작했다. 진호와 미영은 주말마다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도시 근교를 걷기 시작했다. 특별한 목적지도 화려한 풍경도 아니었지만 걷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옛 철길을 따라 이어진 숲길을 걷고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고 바람은 푸르렀다. 말없이 걷다가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길 혼자 걸을 땐 참 외로웠는데 지금은 매 걸음마다 당신 생각뿐이에요. 미영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예전에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잘못한 선택은 없었나, 놓친 게 많지는 않았나.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걷는 이 길이 더 궁금해졌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에 진호는 걸음을 멈추고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속도가 달라도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같은 방향이면 되잖아요. 숲길 끝에 다다르자 작은 찻집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풍경 같았다. 나무로 지은 작은 집, 창가에 앉은 고양이 한 마리,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두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찻잔 사이로 흐르는 시간은 유난히 느릿했다. 진호는 오랜만에 자신이 쓰던 시집을 꺼냈다. 그는 시 한 구절을 소리 내어 읽었다. 가장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미영은 그 구절을 따라 중얼거리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격정적이지 않아도 아주 깊고 단단한.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서로 기대어 조용히 전철을 탔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들, 햇살과 그림자, 그리고 오래된 사랑의 냄새 같은 것들이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진호는 그날 밤 다시 일기를 썼다. 사랑은 함께 걷는 길이었다.
같은 방향, 같은 속도. 아니, 같은 마음. 그걸 이제야 알았다. 나와 그녀가 만난 건 늦지 않았다. 가을이 다가왔다. 하늘은 더 높아지고 바람은 살갗에 스미는 선선함을 품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어느 오후, 진호와 미영은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사과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시선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다. 이젠 계절이 변할 때마다 당신이 떠올라요. 미영이 말했다. 저도요. 여름엔 당신 손을 처음 잡던 날이 생각나고, 봄에는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났던 그날이 떠오르고, 가을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순간이 되겠죠. 그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진호의 손을 잡았다. 손등의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손을 잡는 감촉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딸에게 전화했다. 딸은 반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고 미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엄마, 요즘 자주 만나는 분이 있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오래된 인연이고 지금은 내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줘.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즐기셔야죠. 그 말에 미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토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딸의 말이 그녀를 울컥하게 했다. 한편 진호도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글이었다. 그는 늦은 사랑이지만 나에겐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마지막에 적었다. 그리고 편지 하단에 이렇게 덧붙였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걸. 편지를 받은 아들은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마음 가는 대로 사시는 게 정답 아닐까요?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진호는 전화기 너머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이해, 늦은 축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미영과 진호는 단풍이 우수수 떨어지는 길을 함께 걸었다. 밤하늘은 별이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빛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함께하겠다는 믿음, 그리고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 진호는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건 삶을 붙드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흐른다.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진호와 미영에게 시간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흐르는 시간을 함께 맞이하고 나이 드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의미는 누구보다 깊었다. 그들은 과거를 탓하지 않았고 미래를 조급히 바라보지도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마주 잡은 손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에겐 인생이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었다.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진호는 종종 말했다. 사랑이란 건 결국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로를 놓지 않는 거야. 미영은 웃으며 받아쳤다. 그렇지. 특별한 날보다 중요한 건 평범한 하루를 함께하는 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지켜보며 계절을 하나씩 보내고 있었다. 봄이면 같이 꽃을 보러 나가고 여름이면 작은 부채를 함께 붙였다. 가을엔 단풍을 줍고 겨울이면 두 손을 모아 따뜻한 찻잔을 나눴다. 그 무엇도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겐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호가 평생 써 내려간 일기장 한 켠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사랑은 늦게 와도 늦지 않는다. 진심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만나 다시 살아갔고, 그녀는 나와 함께 늦은 봄을 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이 함께한 날들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들의 계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봄날이 오길, 그런 사람을 만나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